여섯 번째 구제금융. 금융을 구제한다는 건가요?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 국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이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건데 옛날에 그 대우 파산이나 대우 부도 났을 때 그 구제금융 해준다는 게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신규 자금 융자 이외에 기대출금의 상한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도산 위기 기업에 회생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 기업이 만약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서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에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라고 부릅니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계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 방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구제금융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익률. 은행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냐 없냐의 능력에 달려 있고요. 은행의 이익은 금리, 대출 규모,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은행 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구분되는데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자 이익, 수수료 이익, 신탁 이익 합계해서 운영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에 은행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 경비를 제외한 차감한 금액이 구조적 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적 이익을 실질 총 자산으로 나눈 비율은 은행의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간 검색어는 순이자 마진 NIM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지수. 국가 경쟁력은 국제 경쟁력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 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가 경쟁력을 주요 구성 요소별로 평가 합산해서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 WEF, 국제경영개발 IMD에서 편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도움을 얻어서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국의 국제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지수는 성장 경쟁력과 미시 경쟁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장 경쟁력은 기술 수준, 공공기관, 거시 경제 환경 등 세계 부문 8개 항목으로 미시 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 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원도 세계 70여 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인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서 국제경쟁력 지수를 발표하고요. 동지수는 사업 간접 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운영 성과, 기업의 경영 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국내 경쟁의 성장 및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에서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하고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개인도 신용등급이 있는 것처럼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다는 거고요. 미국의 S&P, 무디스, 영국의 피치 등 유명 국제 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 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 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그냥 평가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국가신용등급 Sovereign Credit Rating
발음이 쉽지 않네요. 일단은 정부 채무의 표시 통화에 따라 외화 표시 채무 등급과 국내 통화 표시 채무 등급으로 만기 구성에 따라 단기 채무 등급과 장기 채무 등급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서 크게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 국가 신용 등급은 해당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 더 낮은 가상금리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외화 차익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결 검색어는 무디스, 스탠더드 푸어스, S&P.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고, OECD는 유럽연합,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 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국가채무는 한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 조달의 비용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 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 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 주체, 만기 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연관 검색어는 국채, 기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차 국가 채무, 국가 신용 등급, 국가 경쟁력 지수, 구체적 이익률, 구제금융, 구인 배열, 구속성 예금, 구매력 평가 환율, 교환성 통화, 교환사채 EB까지 7차 70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고범 실시간 전자이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